안녕하세요. 저는 좀 출근을 일찍 하는 편이라 일찍 출근해서 좀 일을 잠깐 하다가 저번에 이제 제가 펠리쉐이드를 프레스티지를 계약을 하면서 어떤 경로로 어떤 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좀 차들을 좀 많이 타서 얻게 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솔직하게 영상으로 담았더니 반응이 되게 좋으시고, 또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솔직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지금 세 번째로 뭘 찍어보려고 하냐면 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옵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BMW를 12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포르쉐라는 차도 있고 벤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용으로 국산차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전체까지 합치니까 대략 한 20대 정도의 차량을 탄 것 같아요. 좀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느끼고 생각하고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옵션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고 똥손 아재일 뿐이고요. 엄연히 저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솔직하게는 제 느낌을 얘기할 테니까 페이쉐이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면 저는 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던 케이스인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우선은 그 H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륜을 넣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차는 이제 X3, X5 이렇게 총 3대를 타봤는데요. 물론 사륜이 있으면 편하긴 하죠. 사륜이 있으면 편하긴 하고, 그다음 어떤 분들이 이제 그것이 단순히 눈길, 빗길 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까지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H트랙 사륜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아우디 같은 꽈트로라든지 사륜을 넣었을 때 사륜을 넣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근데 한국 분들은 되게 도전의식 강하고 되게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성도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넣으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한계 주행을 넘어서거나 너무 과신을 하게 되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꽈트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메커니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꽈트로 사륜도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저는 후배들 몇몇 봤거든요. 너무 과신하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륜차가 오늘 운행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그냥 사륜차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조심하거나 아예 운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실정에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오긴 하죠. 벌써 이제 눈이 두세 번 오긴 왔는데 워낙 잘 눈을 잘 치워주는 그런 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륜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펠리쉐이드를 선택을 할 때 사륜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륜만 선택을 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륜으로 충분하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240만 험로 주행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SUV 세대를 타보면서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르면 되거든요. 누르면 이제 지가 알아서 경사가 있을 때 천천히 간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오프로드를 워낙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 분들은 그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굳이 주로 이제 출퇴근 많이 하고 가끔 여행을 하는 용도라면 저는 충분히 H트랙 240만원짜리 비싼 옵션 선택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듀얼 와이드 썬루프를 넣어야 되냐. 썬루프 들어가면 멋있긴 하죠. 문이 쫙 열리고 뒤에가 뭐 하늘도 보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제가 X5를 쓸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입차 중에는 그때는 그 썬루프가 큰 게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아마 수입차 전체를 통틀어서 X5에만 굉장히 큰 이런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가끔 열어주려고 하고 그것도 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잘 열 일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하늘도 좀 보여주고 좀 뭔가 개방감을 좀 선사해주고 싶어서 열면
생각보다 다이렉트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요즘 모르겠어요. 그걸 뭐 어떤 필름을 입혀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와이드 썬루프를 많이 열지를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담배도 피지 않았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열 일이 없어서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굉장히 난 다닐 때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이게 진짜 나한테 좋다. 그럼 선택을 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9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선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차는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체 강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예쁘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유리 같은 걸 넣는데 아무리 강화 유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차체 강성이 되게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을 과연 가족의 안전하고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그런 건 있죠.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와이드가 있는 게 훨씬 더 잘 팔린다. 근데 차를 아직 보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차라는 것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재산으로 봐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재산이 아니라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소유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서 직원을 하나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은 주지만 평생 소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직원을 평생 고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보낼 것이냐 최종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고 보면 예, 와일드 썬루프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옵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고 차도 나중에 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와이드가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벌써 예, 너무나 앞선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차는 자기 용도에 맞게 최대한 오래 타다가 그 용도가 끝나면 소유를 하든지 다시 이제 넘기든지 직원을 이제 고용한 걸 관계를 청산하든지 이런 관계가 딱 끝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예, 실용적인 용도를 좀 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빌트인 캠 2 플러스를 이건 이제 이런 거죠. 나와서 이제 사제로 장착하자니 찜찜하다. 그걸 뜯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거 안 보면 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충분히 요즘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70만 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이제 나와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장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서 뭔가 환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G80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현대 내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현대자동차 내비 그 당시에 좋아졌다고 해서 써봤다가 부산 내려갔다가 정말 막히는 길만 안내해줘가지고 그 다음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빌트인 캠은 이제 나와서 사제를 하느니 조금 더 줘서 한다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렌터카로 뽑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 이거 다 장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라이프스타일 HEV 특히 그 V2L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제 무조건 저는 차박 잘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박 형님들 혹시 선배님들께서 나와서 그 파워뱅크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이 금액이면 그게 훨씬 더 실용성도 있고 좋다 그래서 저는 그 V2L을 위해서 그 파워뱅크에 투자할 용인이 있습니다. 한 돈 1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착이 되긴 하는데 이게 성능이 막 완창 뛰어나지는 않다고 하죠. 그래서 장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주변 분들 이게 경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거 안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요게 있는데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G80의 프리뷰 전자 저는 그걸 선택을 했었는데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주행할 때 느끼기 힘들고요. 이제 둔턱을 봤을 때 지가 알아서 조금 이제 감쇄를 조정해준다 이 정도인데 둔턱 보면 누구나 다 차 천천히 가죠. 그걸 굳이 세게 갈 필요가 없고 그걸 잡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2열 멀미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도 프리뷰를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2열 멀미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프리뷰 때문에 그게 2열 멀미가 없어진다?
글쎄, 저는 하여튼에 프리뷰에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130만원, 120만원 넣고 프리뷰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소스펜 보시면 21인치 캘리그라피 전용 글레이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익스클루시브에는 18인치 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20인치 휠, 그 다음에 이제 캘리그라프는 20인치 휠에다가 선택을 21인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차가 사이즈가 들어보시면 되게 웃으실 거예요. 265에 35에 20입니다. 265에 35에 20. 이게 뒷바퀴고, 앞바퀴가 235에 35에 20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이제 한 18인치만 돼도 타이어 가격이 상당히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받아들일만 한데, 19인치, 20인치게 넘어가면요 타이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265, 235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사이즈, 이게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하는 것도 되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 타이어나 미쉐린에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밟을 용도가 쓰는 게 아니라 출퇴근이나 정말 유쾌하게 경쾌하게 쭉쭉 달리는, 고속도로 달리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쏜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미쉐린을 했고 제 목숨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걸 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요즘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쓰고 있는데 거의 미쉐린의 2분의 1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는 끼고 있거든요. 되게 좋게 잘 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름총 퍼포먼스 타이어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윈터 타이어를 선택을 할 때 235하고 265 조합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미쉐린은 그게 나와 있긴 해요. 알핀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거의 260만원이 넘어갑니다. 내일 싸게. 근데 저는 겨울철에 진짜 운행도 거의 많이 안 하고 정말 거북이 안전운전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과연 260만원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철이 좀 들고 나니까 좀 그렇게 쉽게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21인치 휠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만족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시커멓게 들어가 자기 만족, 알로일 들어가게 되면 와 멋있다, 난 좋아, 이러면 참 좋긴 한데, 사실 저는 제 차도 이제 검은색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휠 색깔 도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썩 멋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색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21제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워낙 비싸집니다. 비싸지고 승차감도 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연비도 좀 안 좋아지고, 이런 면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캘리그라프 이건 좀 가족을 위한 차고, 그렇죠, 그런 실용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8인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프리스티지에서 18인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18인치를 선택하면 또 돈을 좀 깎아주거나 페이백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18인치를 할 것 같아요. 좀 휘잉하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타이어 교체할 때 편하고, 그 다음에 그 등치에 18인치이면 전 개인적인 제 경험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8인치 좋을 거고, 20인치도 과한데, 프리스티지는 20인치 18인치를 선택할 수 없어 저는 20인치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까지 정도가 되는 것 같죠. 이제 뭐 휠하우스가 유튜버들은 뭐 빵빵하고 멋있다 막 이걸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이제 그 차의 오너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캘리그라프라든지 이런 차들 되게 많은데, 야 되게 좀 있는 분이 검소하게 타시는 거구나, 실용적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구나,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휠을 보고서 이 휠 멋있네? 우와, 이거 캘리그라프나?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도 없어요. 관심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대신 이제 워낙 그쪽에 내가 관심 많고, 휠에 관심 많다라 그러면 20인치 내가 기꺼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개취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프리뷰 전자제어는 20인치 휠도 마음에 안 들고, 피델리는 조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2만이나 3만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자제어 프리 서스펜션은 저는 별로 신뢰가 있지 않다. 그래서 비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뭐냐면,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을 했는데 왜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을 하느냐. 캘리그라피 가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프레스티지에서는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가 되냐면,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조금만 젊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고민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에다가 저는 거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컴포트 정도 하나만 더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운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있으면 좋죠. 편하긴 하고 좋긴 하겠지만,
또 제가 성격도 급해서 그걸 느긋이 놓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계속 운전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정말 피곤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이제 그건 이제 나는 반조일 주행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난 정말 많이 쓴다. 이런 분들은 꼭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컴포트 기능은, 저는 넣고 그냥 뽑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X5가 이제 제가 처음에 샀던 건 이제 초기 모델이라 다 이게 의자가 다 수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잡아떼고 이랬던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제 와이프가 그걸 아기를 태우려고 이제 그걸 할 때 너무 낑낑낑 되는 걸 봐서, 그때 영향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동으로 눌러서 조절이 되고 펴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서, 제가 여행을 진짜 일찍 다니거든요. 새벽에 4시 반쯤 출발을 해서 해 뜨는 거 보는 게 제 취미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출발하게 되면 해 뜨는 거 뜨기 전에 차가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잠깐 뒤에 앉아서 좀 편히 쉴 수 있게, 그렇다 그러면 사실 2열을 뒤로 눕혀가지고 다리 뻗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차박을 한번 해볼 것 같긴 한데, 지금 제 성격으로는 그렇지만 차박 한번 해보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2열에 있는 것 같고, 그 일일이 폈다 넣었다 이거 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2열에 약간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좀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7 시리즈를 탈 때, 그 당시에 BMW에서 이게 원격 스마트 보조라는 게 처음으로 아마 도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광고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딱 놓고 주차 삐집을 때, 우리나라 같이 주차 환경이 열악하고 주차가 좀 좁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차 보조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BMW에서 그때 7 시리즈 놓고 굉장히 그걸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도 7을 뽑으면서 그걸 좀 혹했거든요. 차가 쳐도 이거 있으면 편하게 넣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차 구매하고 나서 처음에 딱 한 번 써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좁게 들어갈 만큼 그런 약간 좀 극한적인 상황도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차가 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저만 생각하기로 주차 보조를 옆에다 대가지고 옆차하고 딱 붙여도 놓으면 옆차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옆에 차가 애기들을 태워야 되거나 뭔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원격 스마트 주차로 저는 이제 나와가 누르면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옆차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차가 너무 붙여버리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운전석에서 들어가면 되긴 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냥 그 너무나 가깝게 딱 붙여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큰 차들 저는 이제 몇 개 타보긴 했는데, 그 차들을 주차할 때는 대개는 1열 주차를 하거나 2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원격 스마트 주차, 우리 집이 아파트가 워낙 주차 공간이 적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옵션은 옵션일 뿐이에요.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써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굳이 70만원 드리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플래티넘입니다. 플래티넘.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인데, 저는 사실 막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기본 사운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본 사운드가 거슬릴 정도가 되고, 이 앰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굉장히 정말 진중하고 깊이 있게 듣는 분이라 그러면 사실 보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걸 넣어도 불만족함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귀 굉장히 밝으시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 오디오도 충분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보스가 들어가면 좀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기본 오디오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서 BMW가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 BMW 최초로 들어왔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모델을 제가 그때 탔어요. 근데 차종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탔는데 있으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내비하고 연동이 안 됐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로지 이제 그냥 속도 기본적인 것만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거 있으면 편하긴 하죠. 앞에만 이렇게 보고 가면 좋긴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또 핸드폰도 옆에 놓고 이제 그것도 보고 핸드폰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마 수입차 타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비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요즘 이제 T맵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가 됐죠. 최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냥 계기판에 요즘은 속도가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츠카도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지 않았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 크게 나옵니다. 근데도 제법 빨리 달려도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내비하고 이제 연동이 되긴 될 텐데, 그게 이제 얼마큼 현대자동차 내비가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G80을 탈 때는 그닥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이번에 처음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나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러면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기판이 요즘은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분은 되게 절박하게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쓰시면 좋은데, 저는 키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살짝 고르는 재미도 좋고, 가끔씩 일하다가도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디지털 키는 좀 있으면 되고 좋긴 하죠. 핸드폰도 이게 우리가 삼성페이가 있으면 편리한 것처럼, 있으면 저도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키 갖고 다니면 되는 거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고, 가방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라고 되는데, 이제 여름에 이게 빠방빵 뭐 켜주고 막 계기판들 이런 거 같은데,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도 뭐 처음 한두 번이지, 많이 이건 정확히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옵션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다양한 차들을 타다 보니까 느끼게 된 점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 옵션은 옵션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차라는 건 이제 달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달리는 꼭 관리, 음악 뭐 이 정도는 좋긴 하겠지만, 이 기능이 많으면 막 타는 사람들은, 제 차에도 단축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와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사실 운전 중에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이게 단축 많이 누르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전에 충실하면서 가족들 안전, 편리성, 실용성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실용성이라는 결국 뭐냐면 자주 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큼 이걸 쓰게 될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쓰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자칫 힘들게 넣고, 물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풀업 순서대로 차가 빨리 나온다. 진짜 혹하죠. 그럼 빨리 풀업을 해서 빨리 받아야겠다. 이게 다 지금 저는 상술로 보는데,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나는 넣고, 다른 사람 넣는 걸 내가 안 넣고, 그러면서 나만의 차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말 이걸 들으시면 좀 저 사람 뭐냐, 바보 아니야, 등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차를 구매를 하고, 그들이 이제 5년 이제 얼마 전에 리스가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포르쉐라는 차를 제 이제 로망이기 때문에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반도체 이슈도 있어가지고 911을 뽑는데 거의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좀 차가 좀 많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 3년, 2년, 3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르쉐 쪽에 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스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선주문한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이만이라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카이만을 바로 구입을 하게 됐고, 저는 카이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카브리올레 C200이죠. 입문형을 또 하나 더 샀어요. 이게 두 개를 사버렸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 둘 다 너무나 좋은 차긴 한데, 이제 입문형 차들을 타고 다니면 외부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뭐 이게 포르쉐를 타고 싶은데 돈은 없구나, 벤츠는 타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댓글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저는 오픈에 대한 로망도 있고, 때로는 살짝 좀 밟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그 당시에 바로 뽑을 수 있었다면 911로 갔었겠지만, 저는 그 조합도 되게 좋아서 두 개를 탔고, 5년이 지나서 저는 두 대 다 인수했거든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조합을 맞추는 사람은 전국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고,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꿋꿋이 이겨냈고, 물론 이제 주변 분들 중에는 야, 괜찮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카푸어 분들이 특히나 그런 얘기를 소곤소곤 하는 것도 어쩌다 제가 듣기도 했는데, 불편은 하죠. 근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분들 의견 존중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차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차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과시의 대상도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게 이제 재산으로 가져가서 오래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저처럼 직원을 뽑는 개념으로 와서 이 직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생 같이 가려고 생각 중이냐, 이거 잘 선택하시고, 옵션도 차가 빨리 나오니까 빨리 풀옵션을 해야겠다, 나중에 차를 팔 때 그거 갚을 수 있겠다, 이미 감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별로 합리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나 이제 먼 미래의 일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필요성에 맞춰가지고 즐겁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하고 옵션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급적 캘리그라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이미 조금씩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고, 야 그거 별거야 이런 생각이 좀 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같이 어떻게든 슬림하게 내가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서,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차 나오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 되게 오래일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금방 지나잖아요. 저도 지금 현대차 이번에 이제 2대째인데, 어떤 분은 쓰셨다가 지우셨는데 진짜 후회할 거다, 한국차 현대자동차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부르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를 대고, 이런 현실에서 네가 현대차의 뭐 태도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현대차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말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저도 G80 팔면서 다시는 현대를 쳐다보진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저한테 또 딱 맞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캘리그라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플래시웨이드를. 근데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라는 변수들을 고려해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그나마 아쉬움이 있지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니까요. 잘 보시고, 저는 이제 그 렌터카로 뽑기 때문에 차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아요. 판으로 좀 뽑을 생각이라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제가 한번 직접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정말 차가 울렁울렁 해가지고 울트라 레이싱 같은 걸 어떤 분이 정말 귀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 정말 그분은 이 펠리쉐이드나 SUV 전문가신 것 같아요. 정말 경험이 많아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한 울트라 레이싱 같은 걸로 튜닝을 좀 해서 울렁울렁거리고, 이번에 전 차를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차체가 상당히 잡힌다고 합니다. 탄탄해진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더 현대에 대해서 조금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